네, 이번 주 초였죠. 빅데이인 4월 28일을 전후로 미국 증시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5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검은 화요일이라 부를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의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정말 상당했습니다. 낙폭이 너무 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오늘 이 앵커의 방송을 쭉 지켜봤습니다는 시청자를 사랑하신 마음에 주가 충격 때문에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마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28전에서 빅데이, 미국의 GDP 성적 발표하고 성장률 발표하고 그다음에 빅테크의 상징성이 높은 이런 애플과 아마존 기업 주식 발표하고 PCE 물가지표 발표하는데 이 전후에서 미국 증시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런 우려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시겠습니다는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겹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캐스터분이라든가 김윤석 특파원이 지적하지 않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가장 미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되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물가연동 채권, 팁스의 파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름에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동성 장세 이렇게 코로나발 유동성 장세 종료 신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대형주 빅테크 업종이 되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그 가격이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인가요? 기술적 지표의 대가인 아캄포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폭락했는데 오늘 빅스 지수가 33 정도 지금 거래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감안할 때 자, 앞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등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 가지 요건은 충족돼 있다.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인데 빅스 지수가 지금 33인데 38 레벨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 하락이 좀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월가에서 빅스 지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관심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테슬라라든가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는 캐시우드 문제가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빅테크와 가상화폐 문제가 굉장히 되고 마지막에는 금융규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비롯한 이런 쪽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브레이너 이사가 부의장으로 최종 상원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장마판의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이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마진콜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시청자분이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gem상하셨어도 작년 1년 전에 아케코스발 마진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마진콜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론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언니라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캐시우드에 대해서 우호적 세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시청자분의 여러 가지 이렇게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것은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고 사실 그동안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워낙 예측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이런 운용자라든가 이런 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생리가 그런 신뢰를 먹고 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우리 이혜은 앵커께서도 아까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는 그동안 한 45% 정도 이렇게 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가가 12% 급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테슬라의 비중을 단 테슬라 비중만 감안하더라도 50% 정도 아까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 우려가 오늘 갑작스럽게 불거지면서
결과적으로 마진콜 하면 거기 매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 되지 않느냐. 네. 테슬라 팔아야 되지 않느냐. 테슬라 판다고 이렇게 본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12% 정도, 일부에서는 주식 분할이라든가 그다음에 트위터에 M&A를 계기로 해서 이 대형주를 주장하는 미국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할 때도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식 분할과 이렇게 M&A를 통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를 할 때에는 사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다. 주식 분할이 불안정, 그다음에 적대적 M&A에 대해서 부정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리핑 해오지 말 것을 시청자분한테 건의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크 인버스가 마진콜 당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테슬라를 팔아야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설령 안 팔다 하더라도 저런 데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는 다른 로빈후드에 거래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테슬라를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솔직히 마진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담보 대출로 지금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인데 이게 현금이 지금 보유한 게 없기 때문이잖아요. 네. 좀 상황이 어떤가요?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마진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렸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자,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자금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수수료를 이렇게 감안해 보면 한 46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야 될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대금은 이렇게 440 이렇게 억 달러 정도 되지만 수수료가 많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앵커께서 현금이 없다고 본다면 수수료도 조달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리걸 서비스라든가 이런 빈장에 워낙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465억 도달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확정된 걸 이렇게 보면 론을 통해서 250억 달러,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통해서 210억 달러 이렇게 조달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저 250억 달러의 저 대출 내역입니다. 일부에서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 인베스트먼트 쪽에 론을 이렇게 해서 하는 증권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대출 받는, 이게 이제 마진 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마진 론인데요. 지금 주식에서 이렇게 보면 마진 론의 요 규모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자, 마진 론은 주식 담보로기 때문에 담보 가치의 25%까지 미국의 금융 규제 사항에 조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마진콜 얘기가 나오는 거는 테슬라 주가가 담보 가치의 25% 규정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는 마진콜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사실 지금 김현석 특파원께서는 500억 달러 이렇게 되지만 그게 어느 때의 확정가에 따라서 좀 500억 달러 확정되지는 못하는 사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수익이 월가에 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한 20%도 가깝게 떨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트위터의 M&A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때에 비해서는 6%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며칠 됐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12%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물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주식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25%? 지금 17% 떨어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마진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테슬라의 공매도,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 치는 건데요. 공매도 칠 때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를 친구처럼 보이는 빌 게이츠에 대해서 공매도 왜 쳤느냐? 근데 빌 게이츠는 쳐야 되겠다 하는 논쟁을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금만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12%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쳤던 빌 게이츠가 역시 일론 머스크보다는 빌 게이츠가 승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도 마진론과 관련된 마진콜의 발생 우려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고 테슬라의 상징성으로 볼 때에는 빅테크 업종 전체의 나스닥 지수를 급락시켰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가에서는 머스크가 프로파간다의 천재 괴벨스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 역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동 정치가의 대두가 뭐냐?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이죠. 이분의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자꾸 월가에 왜 나오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상 보면 최고의 선동가인데요.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서 히틀러가 굴욕을 당했었는데요. 많은 대중적 정치, 가짜뉴스를 일으켜서 그때는 라디오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추가돼서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히틀러의 무오리오, 1차 대전의 패배에 우려웠다. 그래서 히틀러가 재상하고 2차 세계대전을 발생시켰던 거거든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운동권 출신들도 이 얘기를 굉장히 교본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스의 여러 가지 언론에 어록이 있습니다는 지금과 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이런 우려가 되느냐 하는 걸 지금 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가 중에서도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맺지 않더라도 오늘 왜 이렇게 게벨스가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자, 거짓말은 안다. 근데 이 큰 거짓말을 반복시키면 대중들은 결국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명한 히틀러의 무오리로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권력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한번 보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 걸 통해서 푸틴 그렇죠, 시진핑 그렇죠, 김정은 그렇죠, 과거의 트럼프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빅테크 기업 세계 1등 부호를 갖고 있는 게 트위터까지 개인사 비상장 폐지시켜서 규제도 피해가지고 비상장세야? 그러면 뭐냐? 내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게벨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벨스처럼 이렇게 사실 우려가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자기 이익을 중시하다 보니까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던 브레이너이사 상원의 인준이 통과시킨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다음에 부유세가 다시 거론되는 것도 돈 있는 사람만 장땡이냐 하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부유세가 다시 도입하겠다 하는 측면이 빅테크 업종의 규제가 되면서 결국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주가를 급락시켰던 요인 중 하나가 지금 마진콜 우려와 함께 팁스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물가 연동 채권 파동인 거죠. 네, 팁스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요건 이제 지금처럼 국채는 실질 수익률이 인플레가 높으면 마이너스 떨어지는데 팁스는 이걸 연동시켰기 때문에 경우에 인플레가 자동적으로 반영돼서 우리가 지금처럼 인플레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갤러핑 인플레이션일 때는 수익률이 보장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마이너스 때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에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현금이 매력이 없다. 그다음에 채권은 인플레가 올라가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매력이 없다. 그래도 수익률이 떨어지만 T나 there is no alternative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팁스가 플러스로 돌아섰던 것은 그동안 미국의 증시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생각했던 주식에 대해서 마지막 기대를 했던 이 T나 문제와 관련해서 유동성,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 많이 뿌려서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리고 금리가 낮은 가격에 가장 혜택을 받았던 빅테크 업종들의 이렇게 T나 장세가 종료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확산되면서 오늘 빅테크 업종 거기에 연관된 비트코인 바탕 가상화폐가 가격이 폭락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이어가 보면 이 팁스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지금 지난해 8월 잭슨홀 미팅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작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은 이 통화 정책 관련해서 출구 전략 얘기를 공식화시켰고요. 출구 전략에서 금리라는 부분이 인플레가 올라가면 돈의 흐름이 인터마켓 간에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니 서큘레이션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 문제가 향후의 증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미국의 팁스가 플러스로 돌아섬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이게 써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머니 피보팅이라 하는 것은 요새 이제 용어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증시로 중심축이 고착화된다. 주가가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레이 로테이션은 차익권에서 증시로, 차익권에서 증시로 가는 현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 머니 무브가 더 심하 이런 현상은 구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가가 조금 고쳤는데요. 차익권에서 증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레이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머니 부분은 차익권에서 증시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사실은 최근에 여기는 테이퍼링이라든가 그러면 공급 규모를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QT 같은 경우는 공급량 자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것을 완전히 흡수하는 이런 게 머니 서플레이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이 로테이션은 머니 무보다 심한 현상이다. 이건 좀 제가 증시에서 차익권에서 증시로 이동하는 거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팁스가 마이너스 시대가 종료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 머니 무브. 그다음에 ኳ인티티 타이트닝. 이게 되니까 시중에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주식 투자 자금이 주변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여기에 혜택을 받았던 이런 빅테크 업종, 가상화폐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작년 8월에 거래했던 돈의 흐름, 이게 한국말로 쓰니까 좀 그런데요. 머니 서큘레이션, 돈의 순환, 머니 서큘레이션 이런 쪽의 얘기들이 오늘 나온 것도 시청자분이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인터마켓, 시장 간의 인터마켓 간의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은 애플과 아마존 정말 모든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주가 흐름대로 본다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대목은 연초부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 장세를 되면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발표치가 얼마큼 높으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의해서 지금 주가 상승이 됐던 측면이거든요. 작년에 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보기 작년에 91%, 작년 3분기에 30%, 반토막, 그다음에 작년 4분기에 22%. 올해 연체 전망할 땐 작년 연간으로 40% 어닝 서프라이즈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는 올해는 9.4%로 급락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왜 이렇게 급락하느냐 하면 바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고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금리로 올라가고 임금도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빅테크 업종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이걸 수익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자 FTC, 리나카니 독점 규제하고요. 금융 규제가 하니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안 해야죠. 삼중고를 그대로 안 해야 되니까 설령 매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테슬라처럼 매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그대로 안 해야 되니까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테슬라 그리고 사실 그 내일 발표되는 빅테크 빅 종목에 앞서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측에서 사실 그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는 거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요즘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규제가 굉장히 심화될 거로 봅니다. 아마 이번에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 인수를 계획해서 굉장히 규제가 될 거로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렇게 오늘 보면 유튜브의 수익 실적이 굉장히 떨어진 거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내에서는 유튜브가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요. 구독 경제가 구독수가 줄어들면 수익이 급락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게 넷플릭스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유튜브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다. 너무 이쪽에 환상적인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저렇게 개별스까지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는 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애플과 아마존 실적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더 우려되는 게 오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상원에서 인준이 되면서 도드 플랭크법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브레이너 이사가 상원 인준에 통과했는데요.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부유세, 돈 있는 사람이 돈질을 하면 어떡하냐. 이게 부유세 때리고요. 그다음에 브레이너를 연준에서 긴급히 이렇게 승인시킨 거다. 왜 그럴까 하면 브레이너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트럴뱅크 디지털에서 인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최대 적이다. 작년에 8월 달에도 브레이너가 사실상 그
행정 담당, 통화 담당 부의장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차기 이당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폭락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오늘 장마판에 브레이너사가 마켓워치를 토대로 해서 헤드라인 뉴스였어요. 브레이너가 상원의 인준에 통과했다 하는 그 내용이 장막판에 빅텍 법정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것도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내용이 네.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서 그럼요. 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바로 빅데이죠.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인데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데는 아까 5대 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 트위터와를 인수함으로써 그만큼 투자 환경에 골치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더구나 이렇게 미국의 급진적인 추구 전략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의 심리가 굉장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머스크 같은 상징성이 큰 사람이 행동을 조심해야죠. 당신의 회사 입장에서, 당신의 개인적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아주 살얼음판을 가는 데서 조금만 여기도 깨지는 게 이게 공익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방송을 맡고 계는 조 전 대표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사실은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 이상이면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시청자분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급락이라고 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상징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아서 내일 이렇게 미국의 그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한 0.8% 정도 이렇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이제 내일 나오면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은 테슬라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제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개별 세계가 나온 게 바로 언론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